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강원 아까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모빌리티인데 사실은 이제 강원도에서 특히 이제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2016년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전에 강원도 산업 중에서 강원도는 이제 전략 산업이 있고 주력 산업이 있는데 전략 산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강원도의 전략 산업이 주력 산업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제조업의 메인이 되는 거는 식품 산업, 시멘트 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강원도의 3대 산업 중에 하나인데 어디가 가서 강원도 자동차 부품 산업 명함을 못 내밀죠. 워낙 다른 곳이 세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거 이제 경쟁력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자동차 부품을 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뭔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뭔가 이거 그러니까 강원도 수출의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모빌리티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 것이 이제 2016년도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맨 땅에 사실은 이제 헤딩을 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세팅을 했는데 뭐 이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전기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 개인용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가 있고 뭐 요즘 뭐 가장 핫한 전기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미래형 모빌리티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드론,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제 드론과 같은 이런 미래형 모빌리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2016년도부터 거의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사실은 이제 전략산업 육성을 하면 한 10년에 걸쳐서 갖춰야 될 인프라를 상당히 한 2, 3년 동안 짧은 시간에 세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있는 우천 일반 산업단지를 사실은 그 이모빌리티 전용 산업단지로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임대 공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만을 위한 임대 공장이고요. 그다음에 도장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주행 도로가 있는 여기 하나의 원셋 되는 곳을 만들었고 여기에 뒤에 말씀드릴 뭐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지자체와 같이 만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자동차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모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결국은 뭐 자율주행 트랙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테스트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480억 예산을 들여서 정부 산업부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요 인근에 있는 곳에서 지금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우천산업단지 안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기업들을 위해서 뭐 정부 R&D 자금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큰 결단을 내려서 순수하게 도비만으로 이모빌리티만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 5년 동안 거의 한 200, 한 5, 60억 정도 예산이 추진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이제 광주에서 첫 번째 그 선정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이 이모빌리티 산업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 하면서 이제 집적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모델이 이제 올해부터 양산을 하고 주로 롯데에 납품이 지금 되고 있는 여기 초소형 화물전기차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SJ테크라는 회사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하고 주로 배터리 중심의 부분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동 킥보드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요 DTI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는 조금 특이한데
물론 이제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만들지만 이 회사의 핵심 부품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전기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했을 적에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집에서 그냥 220V 꽂아가지고 한 4-5시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220V에서 한 뭐 20-30분이면 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서비스 모델하고 제가 좀 연결을 하고 싶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에서 EGMP라고 하는 그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가지고선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강원도 차원의 그 R&D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이 표준 EPT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기업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이 되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이런 좀 작은 사륜형 이륜차를 갖다가 올해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요 이제 올해 첫 번째 이제 창업하는 기업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하고도 연결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마스라고 하는 부분은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죠. 그래서 서비스로서의 어떤 이동성인데 결제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모든 부분의 서비스를 총괄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원도처럼 관광지가 많은데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를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속초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속초 시내 전체가 관광지인데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서비스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봤더니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하고 연결, 다른 서비스하고 연결,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이 할 때마다 뭐 지불을 하고 새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원도에서 왜 이 이동성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불편하죠.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농촌의 문제, 그다음에 환승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강원도에 놀러 와서 버스나 KTX 내리고 나면 이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경포대 한 곳만 간다든지 시내 한 곳만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지사님이 이 마스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데 이 이미지적으로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앞으로는 강원도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을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버스나 기차로 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강원도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동성을 제발 좀 확보하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다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이 마스라고 하는 부분의 철학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면서 조금 이게 좀 더 같이 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강릉에서 이제 마스 시범 사업을 하는데 거기 모빌리티들이 중국에서 만든 회사 거를 가져다가 국내에서 조립해서 파는 차량, 그다음에 뭐 사실은 뭐 퍼스널 모빌리티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하고 싶은 거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산 좀 제품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일부 시범적으로 마스 서비스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강원도에는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춘천까지 어마어마한 자전거 도로가 기가 막히게 돼서 사람들 많이 놀러 오는데,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그 거리를 자전거 타고 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전기 자전거로 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 자전거는 보통이 한 3-40km 정도 되면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 충전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정도 거리마다 이런 태양광이 붙어 있는 충전 인프라를 갖다가 좀 깔자. 그러면 오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는 산악 지형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일반적인 모빌리티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모빌리티로 움직일 수만 있게 해준다면 강원도 관광지의 경쟁력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강릉에 놀러 오신 관광객들은 아까 이제 또 새로운 걸 알았지만 뭐 경포대 놀러 온 사람 경포대만 있다 가고 뭐 시내 온 사람 시내만 왔다가 가지만 절대 강릉에 온 사람들이 속초까지 다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놀고 가지 않거든요. 속초 온 사람은 속초만 놀다 가고 강릉 온 사람은 강릉만 놀고 왔다 가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건 속초와 강릉 사이를 갖다가 이동을 하면서 곳곳에 있는 관광지를 갖다 이 사람들이 거쳐서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도 그 100km나 되는 자전거 도로 거기에 인프라를 깔고 그러면 거기를 가면서 주위에 맛집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원 상품권을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강원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여러 음식점들, 강원도에서 꼭 소비하고 싶은 대형 마트나 이런 데가 아닌 그런 곳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갖다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 폼은 지금 이제 새롭게 하나를 만들고 있고, 이건 이제 초강력 사업으로 사실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조금 첨언을 좀 드리면, 지금 4월 달에 강원도에 데이터 거버넌스 진흥원, 데이터 거버넌스 센터가 사실은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플랫폼, 강원도에 뭐 헬스케어다. 그럼 헬스케어 플랫폼이 한 4개 돼요. 거기에 관광 플랫폼이 있죠. 강릉도 뭐 플랫폼 만들고 온갖 플랫폼들이 많은데 그 데이터를 산발적으로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나비스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강원도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강원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또 데이터는 가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AI라든지 분석자들이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걸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그 센터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그것과 사실은 나비스하고 연결이 되면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